아, 이걸 들어봐요. 이게 편한데. 이거 좀 해주세요. 이쪽 거 좀 해주시죠. 이게 편한데. 예, 이걸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되시면 중심을 잡고 네.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평생을 그 경제부처의 공무원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가져오신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정책 방향, 이런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런 거하고 얼마나 이렇게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랫동안 경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생각과 철학이 비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네. 꽤 많은 그 철학과 이 골격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가 맞춘 것이 예, 아니라 일치한 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좀 어드저스를 해야 됐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묻고 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이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많잖아요. 네. 그거를 100% 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가능하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는 쓰겠지만 그 공약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공약 간의 정합성분을 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경제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후보자 모두 발언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적극적인 노동정책, 고용창출, 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성장이라. 혁신성장의 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만은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이게 성장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소득중심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네, 소득주도 성장은 저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요 측면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해서 하는 수요적인 측면이고 공급적인 측면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혁신 경제와 이게 가타 있는 얘기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후보자께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해왔던 말인데 그 말을 굳이 모두 발언에 빼고 혁신성장이란 말을 집어넣은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이게 후보자의 소신인지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해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의 어떤 비전과 모토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또한 축으로서는 혁신 성장 문제들 여기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그거는 제가 생산성 문제 이건 같이 들어가서 받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꼭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추경에 아까 작용을 역할을 좀 하셨다는데요. 추경 편성에. 근데 역할이라기보다는 네 말씀하시죠. 근데 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후보자께서 칼럼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후보자 과거에 쓰신 칼럼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칼럼을 쭉 이렇게 관통하는 게 이제 킹핀이라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잘못되고 보상책이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예로 드신 게 공무원 5,000명, 구급 공무원 5,000명 뽑는데 23만 명이 지원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동안. 예. 그런데 지금
공무원 일자리, 특히 공무원 수 늘린 국민 세금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이제까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오셨으면 지금 당장 추경부터 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추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저도 뭐 5분 지켜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일자리 80만 이건 좀 잘못됐으니까 정권 초반에 이거는 바로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후보자 그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팩트가 좀 잘못된 건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칼럼에 쓴 거가 문제라고 한 거는 5천 명을 뽑는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20만 명이 몰리는 그 사회 보상 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교사가 돼야 되겠다, 대기업 가야 되겠다 그런 사회 보상 체계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뽑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체감 실업이 지금 120만입니다. 전체 청년의 4분의 1이 실업자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추경에서 추구하는 공공 일자리가 됐든 이거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 민간 일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120만, 23.6% 체감 청년 실업률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들 또 이 어렵고 절망에 빠진 이 노동시장과 청년들에게 그런 역동성과 희망을 주는 그런 측면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아까 후보자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을 저성장 고착화 그리고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심화 그 현실을 진단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도전이 과시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변화의 충격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럼 후보자님 한번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과 2016년 10년간의 대한민국 지표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월 가계소득 등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질적 성장은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지표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역시 3만 불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후보자님 10년간 발전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향후 5년 안에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부패와 양극화로 몰락한 필리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필리핀의 전철은 좀 과하신 예 같고요. 그 지난 10년 동안에 그 2006년도에 2만 불 소득 돌파한 뒤로 지금 계속 정체 내지는 3만 불을 못 뚫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바틀렉인데요. 앞으로 5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같은 경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저희가 매진해야 될 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제 사회 분야별로 주요 정책을 제시했는데 후보자님 이러한 지금 보시면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동의를 좀 하십니까? 제가 지금 뭐 잘 안 보이고 네. 큽니다만 대체적으로 의원님 주신 게 네.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이 공약들이 사실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2006년 실무 책임자로 만드신 비전 보고서 2030의 세부 내용입니다. 네네. 이 비전 2030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 장기 전략 보고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가 발전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에서는 뜻깊은 실패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폐기됐을지 모르지만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그러한 디딤돌로서 비전 2030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어떠십니까? 비전 2030은 그 당시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실무 책임을 졌던 작업입니다. 그때의 배경은 우리 경제에 우리 사회에 앞으로 올 도전, 과제, 양극화, 고령화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25년을 내다보는 국가의 비전과 거기에 맞는
재정 전략까지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후로 뭐 정치적으로 폐기란 말씀을 계셨는데 사실은 그 후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거기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뭐 의식하든 안 하든 많은 부분을 일부 시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시 2030을 지금 다시 그걸 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좀 아웃 오브 데이트한 얘기고요. 다만 말씀하신 취지가 새로운 도전 과제 또 그때 해결하지 못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 말씀드립니다만 2030 보고서를 지금 다시 이렇게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비전 2030에서 추구하던 정책 방향과 상당히 동일합니다. 지금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전 2030과 같이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기 국가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기 국가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 한 말씀 네. 올려도 될까요? 예. 비전 2030을 많은 분들이 그 보고서를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 2030에 담겨 있는 철학입니다. 그 철학은 첫 번째가 제도 혁신입니다. 두 번째가 그다음에 선제적 투자거든요. 많은 분들이 뒷부분을 강조를 하시는데요. 앞부분에 있을 제도 혁신 부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선제적 투자가 돼야지 우리가 희망하는 비전 달성에는 국가로 갈 수 있다는 두 가지 틀이 있는데 이 제도 혁신 부분 예를 들어서 그때 제기했던 것이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국민 직역연금 개편, 복지전달 체계 개편, 학제 개편, 서비스 산업 경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축 중에서 특히 제도 혁신 쪽,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이 두 개를 같이 좀 봐주시면 균형 잡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세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장기 보고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또한 축으로서는 혁신 성장 문제들 여기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그거는 제가 생산성 문제 이건 같이 들어가서 받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꼭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추경에 아까 작용을 역할을 좀 하셨다는데요. 추경 편성에. 근데 역할이라기보다는 네 말씀하시죠. 예. 근데 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후보자께서 칼럼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후보자 과거에 쓰신 칼럼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칼럼을 쭉 이렇게 관통하는 게 이제 킹피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소득 중심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 네, 소득 주도 성장은 저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요 측면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해서 하는 수요적인 측면이고 공급적인 측면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혁신 경제와 이게 가타 있는 얘기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후보자께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해왔던 말인데 그 말을 굳이 모두 발언에 빼고 혁신 성장이란 말을 집어넣은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이게 후보자의 소신인지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해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의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의 어떤 비전과 모토는 사람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가져오신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정책 방향 이런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런 거하고 얼마나 이렇게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랫동안 경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생각과 철학이 비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꽤 많은 철학과 이 골격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가 맞춘 것이 예, 아니라 일치한 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예. 좀 어드저스를 해야 됐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묻고 네, 짧게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이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대통령께 이걸 쓰라고요. 이게 편한데. 이거 좀 해주세요. 이쪽 거 좀 해주시죠. 이게 편한데. 예, 이걸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되시면 중심을 잡고 네.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평생을 경제부처에 공부해서 약속하신 게 많잖아요. 네. 그거를 100%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가능하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는 예. 쓰겠지만 예. 공약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공약 간의 정합성분을 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경제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후보자 모두 발언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적극적인 노동정책, 고용창출, 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성장이라. 혁신성장의 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만은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이게 성장의 해법이라